근저당권 설정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한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서, 담보 제공 승낙서 등에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둔다. 여러분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래할 때 이제 담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담보라는 걸. 그래서 보면 이 담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를 살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살펴볼 때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데 그런 보물이 보면 일반적으로 땅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건물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 건물에는 건물이 있다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물론 여러분이 보면 이제 보면 근저당권자로 들어가면서 공담으로 쓰면 뭡니까? 토지를 같이 그 밑에 이제 묶어놓기도 하고요.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거기다가 여러분이 근저당권자로 들어가면서 건물을 공동담으로 같이 묶어놓기도 하죠. 자,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법원에 보면 이제 보면 이걸 보면 임의경매라는 거거든요.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 경매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낙찰이 돼야 되는데 혹 만약에 거기 보면 그죠? 우리가 보면 건물을 담보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땅만 그죠? 토지만 이제 경매로 해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가치가 우리 보면 이제 법정지상권 그런 거에서 보면 그 건물을 갖다 땅으로 산 사람이 마음대로 뭐 헐고 그런 게 이제 못 하거든요. 법적 기간이 30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로 잡을 때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이제 공동담보로 잡기도 하고요. 또 보면 채무자가 우리 여러분 거래선이 물건이 여러 건인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말고 보면 금액이 크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건을 그죠? 여러 건을 갖다 보면 이제 공동담보로 설정하죠. 보통 5개 이상 정도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공동담보 목록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보면 이제 그 사람 소유일 수 있지만 꼭 그 사람 게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라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라든지 담보로 설정하는 여러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담보 여력만 돼서 들어오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죠? 그렇다 공동담보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전체가 팔려서 여러분 채권 확보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뭐 승낙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담보 제공 승낙서라든지 혹시 연대보증일 때 연대보증 승낙서,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런 그 계약서 있죠. 이때는 반드시 누구? 본인의 그죠?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왜?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그죠? 이런 서명을 했네 안 했네, 담보를 넣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다투게 되면 여러분이 그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경우죠. 그걸 또 소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담보 제공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담보 증명서에 뭡니까? 부동산 등기상 그 증명서에 보면 소유자, 그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인 같은 건 법인 등기상, 법인 등기부등본이 와야 되고,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뭡니까? 그 법인 등기번호하고 등기상 전부증명서라는 등기번호가 소유자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 합구에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거는 보면 이제 보면 이사의 의사라고 해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거, 그런 게 표현돼야 되는 거고.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 같은 거는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민증이라고 주민등록증.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뭡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간혹 보다 보면 이제 보면 타인의 담보, 그죠? 딴 사람 담보를 갖고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상보증이라는데 가져오는 경우 있죠. 그죠? 본인은 여러 번은 보면 담보를 요구했는데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면 지인이나 부모님이라든지 누구, 그죠? 가족 관계? 이런 사람이 담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뭔가 아니?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나서 보면 이 담보를 제공했는지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중요하다. 왜? 나중에 이거 가지고 거기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아니면 딴 데다 담보 제공하는데 이걸 이쪽에 담보를 넣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다투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보면 법인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 보면 우리 보면 법인의 그저 대표자가 하나 있고 한 명 있고 두 명,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자다. 공동자 써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때 법인의 대표자 모두와 같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원인 모여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담보 제공은 어떻습니까? 이사회 결의서를 받아둬야 된다는 거.